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대구 민생 투어를 나서는 걸 두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장으로 누군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그 자리가 빌 테니까 거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일단 서문시장을 이제 금요일에 방문하죠. 김치호도 같이 가시는 거죠. 네, 12시 반, 낮 12시 반에 가는데 그동안엔 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엔 좀 가볼까 합니다. 거기서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부산도 갈 거거든요. 대구, 부산 거기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봉쇄하려고 모든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정치판을 흔들고 민심을 움직이죠. 오늘은 또 어떤 말들이 정치판을 흔들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한동훈 이기겠다는 장동혁. 예, 이게 딱 오늘의 저희가 선정한 말입니다.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욱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런 말을 뽑았는지 화면 먼저 보실게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에서 이제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재보궐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출마하게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뭐 대구, 뭐 이제 부산, 뭐 이제 보궐선거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돼서 지금 무소속인데 독자적으로 나서더라도 그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하겠다. 뭐 연대는 사실상 없다. 뭐 이제 아니면 복귀를 다시 받아줄 건 없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뭐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 붙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로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래로 네. 그 국민의힘은 거의 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일반적인 상괴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집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경쟁력, 정치적 경쟁력 이런 것들 막강한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려고 하잖아요. 네. 쳐낸 다음에 야 우리끼리 옛날에 북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 외국에 뭐 원조고 무슨 개방이고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수령님 체제하에서 굶어 죽든 뭐하든 가보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치 무슨 옛날에 극좌와 극우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하더니 당이 점점 더 극우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상징 인물은 장동혁 대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길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네. 같은 당에 자기가 그 스텝으로 일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한동훈 대표 밑에서 최고위원 했던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그 아래서 사무총장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이건 뭐 정치 상식이고 문법이고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골은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특히 국민의힘에 사실 지금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남아 있는 대구에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과 맞붙는 이런 국면이 나오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충분히. 아니 뭐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갈등은 차치하고 네. 어쨌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 지방선거를 어떻게 맞이할지 그 전략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선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적인 저런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당 대표직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당 대표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당 대표가 임기를 온전히 채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런 게 굉장히 빈번했던 이 정당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대로 가가지고 지방선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 대표직에서 뭐 쫓겨나는 건 기존에 그 전례로 봤을 때 예정된 상황인데 뭘 믿고 저럴까? 안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거는
그냥 어떤 합리적 혹은 상식적 혹은 보편적인 그런 정치의 눈으로 추론을 하면 답을 못 찾아요. 일종의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장동혁이 왜 그럴까를 장동혁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보시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네. 본인의 정치적 승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 결국 윤핵인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예. 선거 결과가 어떻게든 나는 당권을 쥐고 다음 이제 뭐 총선 대선을 향해서 나가겠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어쨌든 지금 강성 지지층, 윤핵인 세력이 중심이 된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게 아니고서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접근법을 바꿔서 네. 장동혁의 빙이 돼서 네.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거밖에 없어요. 어. 그게 아니고서는 아니 제1야당의 대표가 가뜩이나 지금 야당에 많이 위축돼 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당을 저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건 정치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다는 걸 전제해 두고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지선에서 저도 당권을 유지하는.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요. 좀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대중정당으로서의 기능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네. 캐치올 파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정체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그렇죠. 최대한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네. 이 정책을 좌클릭 우클릭하면서 이 좌표를 막 이동하거든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경제민주화 복지, 김종인 네. 그리고 4대강에 반대했던 이상돈 교수,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 뭐 이준석 영입해가지고 대선 치르고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정치적 좌표를 이동하면서 지지층을 최대화시키는 거거든. 최대 네.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 실용 확장도 그런 거죠. 음. 근데 장동혁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중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정치에서도 보면 대중정당이 카르텔화된 뒤에, 카르텔 정당이 된 뒤에 이게 이제 기능이 퇴화하고 소멸하면서 그 자리를 뭐가 메꾸고 있냐?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당이 메꾸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는 그 포퓰리즘이고 미국에 멀리 갈 것도 없이 트럼프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우리 정치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 네.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저지른 이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내란 뒤에 네. 그 책임 있는 정당이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극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일 날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문은 네. 윤핵인 선언입니다. 이게 전륜이 아니고 네. 이 그야말로 이 재윤이죠, 재윤. 재윤. 다시 제자 써서 윤핵인 선언이에요. 네. 매니페스토를 한 거예요. 윤핵인 매니페스토. 이제 음. 커밍아웃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 네. 이 정당을 고스란히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네. 거기에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 이외엔 다 쫓아내겠다. 어젠가 71명의 그 국민의힘의 원내 당협위원장이 네. 51명. 51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25명의 네.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퇴진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그랬죠. 내쫓겠다고 제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좀비들이요. 서로를 깨물어요, 좀비는. 옆에 이제 좀비도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감염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지역구가요. 다 험지예요. 호남이거나 네. 아니면 경기도의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나 그런 데서도 저런 행위를 보인다는 거는 저게 감염이 아니고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치 문법으로 저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정치 세력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참 이게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2020년 총선 때 이제 김세연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좀비인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좀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6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랬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이제 뭐 확 똑같은 모습이 좀 반복되고 그때 좀비는 서로 물진 않았어요. 지금은 서로를 물어. 점점 좀비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대구 민생 투어를 나서는 걸 두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게 그러면 사실상 대구에서 대구시장으로 누군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그 자리가 빌 테니까 거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어디로 나갈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서문시장을 이제 금요일에 방문하죠. 김채호도 같이 가시는 거죠. 네, 12시 반, 낮 12시 반에 가는데 뭐 저도 갑니다. 네. 저도 가서 이번에는 좀 그동안은 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볼까 합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낮
오후 2시에는 저하고 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남부지법의 가처분. 네.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또 이제 법원 저 재판장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에는 서문시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응원을 가겠다. 뭐 그리고 또 서문시장이 이제 재래시장이니까 네. 전통시장에 가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기서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부산에서 뭐 부산도 갈 거거든요. 아, 예. 대구 다음은 부산인가요? 네, 대구 다음에 부산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서 대구, 부산 거기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처럼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봉쇄하려고 모든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나 부산에서 이른바 보수의 심장에서 그 선거에서 이겨서 배지를 달고 더 복귀하는 것만큼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재앙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럴 분위기죠. 그럴 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네. 우리는 가서 그 지역 분위기도 좀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말씀 나누는 동안 또 이제 워터 X1J님께서 슈퍼챗으로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정정당당 김종영님 응원합니다. 보수대건의 친한계 여러분들 힘써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대구에서 뭐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출마한다면 붙게 되는 거 사실 이제 저번 2020년 총선 때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공천을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이겨서 또 이제 돌아왔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사실 대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보수 성향 인사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시나리오상 한동훈 전 대표도 충분히 대구에서의 인기를 감안하면 시도해볼 만한 시도라고 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무소속에서 네. 무소속 출마해서 대구에서 당선됐던 것을 보이듯이 네. 일종의 보수 정당의 대망론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지역이 대구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통령들을 여럿 배출을 그렇죠. 했고 여전히 보수의 중심이라고 보고 그러면 아주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게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이런 식의 네. 사고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보궐선거 때 물론 재보궐선거가 열릴지 네. 만약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면 안 열리잖아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네. 만약 열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네. 그 선거는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대결이 아니에요. 장동혁과 한동훈의 그러니까 대결이다. 보수의 중심인 대구에서 누가 대망론의 그 주자냐 이 대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되는 거예요. 장동혁으로서도 한동훈으로서도 네.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다. 땡큐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대구에 가게 되면 화면상 대비는 많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조금 놀랐는데 네. 보수 정당이 진짜 안 좋을 때도 서문시장 가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민주당 대표가 가도 그거보다는 많이 가요. 민주당 전 대표는 대표가 갔을 때 잘 안 가긴 말씀하시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공중에서 본 장면이 있더라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뒤에 몇 명이나 따라가냐 봤더니 한 50명 되나? 이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서문시장이. 그리고 거기 이제 상인들이고 워낙 그 이 보수 정치인들의 방문이 익숙한 데여서 네. 그냥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준단 말이에요. 아. 당 대표가 누가 됐든 네. 간에 그리고 민심이 속으로 싸늘하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지금 그만큼 대구 민심조차도 굉장히 싸한 게 있고 하나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고 예. 당 대표고 뭐 단식도 하고 이랬지만 인지도가 네. 이제 그런 급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네. 근데 와가지고 뭐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분위기 너무 쌓였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국적 동원이 가능해요. 팬클럽들이 다 관광버스 타고 올 거야 지금. 가서 이제 한동훈도 보고 김종혁도 보고 이러자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가 돼요. 그런데다가 대구 민심이 이제 반대로 반응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네. 지난번에 뭐 잘한다 뭐 한심하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라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다 그러면은 가자.
이런 이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대비가 될 거예요. 많이 몰릴 거라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네. 뭐 아침에 신지호 의원도 만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륜 반륜이라는 면에서 누구보다 선명했고 분명하죠.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여당 대표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네. 오케이. 근데 반윤 전륜 이외에 그럼 국민의힘이나 장동혁하고 다른 건 뭔데? 지금 함께 보수 재건의을 내걸었어요. 네. 그다음에 헌법 상식. 근데 그건 너무 일반론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가 가치가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아까 이제 김세현 의원 좀비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는 전륜 반륜은 최소고 정말. 네. 그건 정말 지금 너무 일탈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고 네. 그 제자리에서 이 출발해서 만들어낼 보수의 가치와 비전이 뭐냐? 네. 어떻게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으로 막 오른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서서 어떤 정치 비전을 보여줄 거냐? 이건 없어요. 그러면 전륜 반륜으로는 선을 긋는 건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걸로는 넥스트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여야 이 지금 뭐 전국 순회 뭐 이런 게 세력화로서 의미를 갖는데 아직은 세력화라고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런 면에서 네. 그 이 덜 채워진 요소들이 있다.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채워나갈까가 과제일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니, 정치인이 장이 섰는데 뭐 다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만 살피다가 이 돌다리 계속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출마 안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유승민 전 대표처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동훈에 대한 호명이 줄어들어요. 점점. 그러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는 있어요. 어떤 선거도 나가서 100% 당선되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리스크는 감수하고 나가는 게 더군다나 지금 정당도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승부를 걸어보고 이게 이제 싸워가지고 뭔가 이게 이기면 가장 최고고 네. 이기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평가와 업적이 쌓이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습니까? 근데 가서 부딪히잖아요. 네. 되든 안 되든. 그러면서 노무현의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듯이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그냥 보내면 한동훈도 그냥 돌다리 두드리네. 이런 평가가 쌓일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글쎄, 그건 이제 봐야, 어디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는 그때 이인선 그 대구 시당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의원까지 옆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당에서 당원들 50명씩만 동원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시당에서도 당 대표가 오는데 거의 당원들이 안 나왔구나. 당원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시장의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자유대학인가 뭐 그 출신들인 것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네. 이인선 의원이 저것들이 또 와갖고 이런 얘기해서 이게 논란도 됐지만 그게 속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당 이렇게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네. 것들이 대구 시당위원장 입에서 무심결에 나온 그 얘기가 대구 시민들의 생각인 거죠. 그게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집회는 제가 보니까 뭐 거의 전국의 한 20개 도시에서 버스로 가겠다라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서문시장으로. 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뭐 쭉 해서 청주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 천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 올 것 의원군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오겠죠. 1,000명 정도가 훨씬 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보수 정당의 모습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그 우리 당원들이 많으니까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죠. 뭐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출마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런 전륜 윤석열과 차별화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싸움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동훈이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그런 그 논리가 있습니다. 정치는 공공선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들이 지금 저도 정치판에 와보면 다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야 가릴 것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위한 성장을 해야 된다.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네. 성장을 해야 돼. 경제 성장을 해야 돼. 왜? 어떤 특정한 재벌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복지를 위해서 온 국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격차를 줄이는 성장을 해야 된다. 네. 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네. 이게 이런 싸움이 좀 정리가 되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론스타나 엘리엇에서 보여줬듯이 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들이 결국 결실을 드러내고 엘리엇도 보이고 있잖아요. 승소했었죠 얼마 전에 정부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무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그 한 가지 그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서문시장 가가지고 토크 콘서트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위화감을 갖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한동훈 전 대표가 동원력이 있구나. 네. 전국에서 팬들이 모이는구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굳이 서문시장 가서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이 일차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이를테면 보수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네. 한동훈 팬클럽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엘리트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민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고 뭐 이제 정치적 활동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뭐 이제 뭐 맹렬한 비판을 뭐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문재인 사냥개로 화양 연화를 구가하고 보수를 괴멸시킨 자가 윤석열을 숙주로 보수당에 들어와 또 한 번 보수를 괴멸시켰다.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도 네가 설 땅은 없다. 대구 간다는데 대구 시민들이 바보냐? 뭐 이런 식의 뭐 굉장히 원색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새삼스러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홍준표 선배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네. 옛날에 검사할 때부터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인연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홍준표 대표님이 뭐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촌철살인의 말들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억울하신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대선 후보 때는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근데 그때 이제 친윤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심을 이렇게 뒤집어 버림으로 해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르상티망이라 그러냐 원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새 하시는 걸 보면 아유 그냥 잊혀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이고 격한 말을 써서 나도 여기 살아 있어라고 얘기하는 안간힘, 몸부림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셨으면 보수의 원로로 이게 크셔야 되는데 남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도 그 미련을 끊지 못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과 저주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네. 입증하려는 듯한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좀 지켜보는 후배들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알겠습니다. 미련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은 은퇴했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에 저 SNS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퇴해가지고 뭐 저렇게 가시도친 얘기를 합니까? 그냥 네. 약이 되는 좋은 얘기 하면 되지. 그래서 은퇴를 확실히 하시고 네. 원로로서 어떤 조언하는 균형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그라운드로 복귀를 해서 뭐 다시 선수를 뛰시던가. 하시든가 애매해요. 물론 이제 복귀가 본인이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렇게 독설만 해가지고 그 복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매력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분의 독설이 어떨 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통찰력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저분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네. 자기만 빼고 남들은 다 문제야. 그게 좀 제가 보기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원로로서 좋은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네요.